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저나 김영롱 앵커나 네. 사실 익숙한 거 좋아하고 그렇죠. 엄청나게 급변하는 거 안 좋아하고 저는 틀에 박힌 삶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저희도 조금 바뀌어 나가고 있고 저희 투자뉴스 7을 비롯한 저희 방송을 해 나가면서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 참여자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게 증시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트렌드도 급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만 편하게 생각했다간 이거 놓치겠다 싶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 시장이 이제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언제는 대응의 영역 아니었어 하실 맞아요. 수도 있겠지만 얘기를 해준 것처럼 워낙 종목의 순환매도 빠르고 뭔가 주도주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재편 같은 경우에도 좀 대응을 발빠르게 해야 되는 요즘 시장입니다. 아침마다 루틴적으로 그냥 시장을 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깨어있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요즘이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한 내용들 오늘 그래서 신선한 전략으로 가득 준비를 했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확인하면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이 주식 거래를 다시 재개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측과 또 에어부산 측에서도 경영 투명성과 기업 가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참 힘들었잖아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실적 부분에서도 그리고 전반적인 경영 투명성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좀 사회면에 많이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도 매출이 작년에 좀 많이 꺾이는 모습이었고 네. 특히 대한항공과 비교했을 때도 좀 많이 차이가 났었죠. 또한 영업 손실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 투명성 어느 정도 벗어났겠다. 그리고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들을 어느 정도 지혜롭게 넘기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시너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항공화물 수송량과 증감률 여기가 대한항공이고 여기가 아시아나항공인데요. 물론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을 완전히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탄력도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풀서비스 캐리어들은 전반적으로 항공화물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은 수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공화물 운임도 최근 들어서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아시아나항공 특히 같은 경우에 불확실성은 떨어지고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M&A로 인한 대규모 자금도 확보를 할 수 있겠다. 대한항공과의 시너지만 내면 되는 건데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지가 관심이고 만약에 이대로라면 오늘 재개 그래도 빨간불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짚어봐야 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소식은요. 어제 강했던 종목군들 보면 IT 부품주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땡큐 애플을 외치고 올라갔던 종목 중 최근에 LG 이노텍 그리고 ITM 반도체가 눈에 띕니다. LG 이노텍이야 우리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로서 다들 알고 계시고 ITM 반도체도 최근에 급격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올라간 이유를 들여다보면 결국엔 애플 관련 종목이기도 해요. 아이폰용 배터리용 보호 회로를 만들기도 하고 애플 그 무선 이어폰이죠. 네. 에어팟에 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이폰이 이제 애플 측에서 아이폰 다음 시리즈 초기 생산량을 약 20% 늘린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애플 관련한 부품주들이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나올 차기작에 대해서 살펴보면 카메라 성능은 올라가는데 가격은 보통 애플은 신작 내놓으면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그 전 제품과 가격을 유사하게 가져가겠다라는 새로운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이러한 모멘텀 때문에 더 강하게 잘 팔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1억대 판매 돌파가 11번째 시리즈가 한 9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12번째 시리즈가 7개월. 근데 이거는 그보다 더 빠르게 갈 거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전혀 다른 얘기이긴 한데 120만 원, 140만 원 2년에 한 번 바꾸는 IT 기기 치고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근데 가격 유지한다고 하니까 괜히 기분 좋아지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아직도 할부를 내고 있는데 이 할부가 빨리 끝이 나야 될 텐데. 이 JP모건에서는 애플 결국 시가총액 3조 달러, 3,400조 갈 거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애플에 대한 모멘텀 안고 IT 부품주 강할 수밖에 없었던 한 요 며칠입니다.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모멘텀을 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요. 애플 새로운 신작 폰도 있고요. 그리고 폴더블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무선 이어폰에 대해서도 각 주요 삼성이나 애플 측이나 이런 다른 중국 업체에서 무선 이어폰 신제품을 업데이트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한 부품주들도 강세를 많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 상승률을 쭉 한번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맨날 급등한 종목들 얘기하다 보니 네. 10%, 12% 이런 게 그렇게 별로 안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실 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들에게는 참 행보하다가 올라오는 최근이어서 네. 나름 의미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럼요. 이 은행권 이자가 1%인데. 그럼요. 예. 우리 너무 그러면 안 돼요. 파인테크닉스는 43% 최근에 올라왔고 ITM 반도체도 19%, LG 이노텍도 18% 정도 상승인데 여기서 그러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게 또 궁금해요. 참 애플이나 폴더블 폰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실 테고 사실 무선 이어폰도 뭐 조그마한 거 이어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무선 이어폰 매출만 봤을 때 에어팟 같은 경우에도 그냥 대기업 매출 정도 나오거든요. 엄청나요. 생각보다 너무 많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보호회로 부품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어서 네. 관련한 기업들 더구전자나 ITM 반도체가 그런 식으로 엮이고 있거든요.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부담이 없고 많이 덜 오른 종목 가운데서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인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걸로 투자 전략을 짜자라는 것보다는 뉴스가 나왔길래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KRX 금시장에서 금 거래 일평균 거래량이 123.2kg 이게 작년 상반기보다 한 2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평균 거래액도 82억 원, 역시 14% 정도 늘어났고요. 상반기 총 거래 대금만 1조 160억 원 늘어났다라고 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실 테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썸네일로 강남 부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고 있는 이것 해가지고 대부분 보면 금이에요. 그거 광고 아니었어요? 이게 다 그렇게 좀 약간 어그로도 끌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금에 대한 얘기들을 요즘에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재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누가 가장 많이 샀나 해봤더니 지난 상반기 때 30대와 40대 비중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김영호 앵커 금 좀 사셨어요? 저는 안 했어요. 금은 우리 해도 되나? 저희 금도 안 될걸요? 그래요? 네, 주식 투자도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못 하잖아요. 항상 소개만 드리는 거죠. 네, 30, 40대가 많더라. 이거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 이게 올해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빡 올랐을 때 이때가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들도 많이 네. 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급락하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때 관심이 확 올라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꺾이는 만큼 금에 대한 어떤 가격도 꺾이긴 했었는데 네. 여전히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좀 저점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투자처로 금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금이 왜 이렇게 그러면 초반에 올랐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불안 심리도 있었겠고 비트코인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으로 간 거겠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만 빼고는 약간 좀 해결된 느낌 같지 않아요? 여기로는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는 아예 자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네. 인플레이션 우려 많이 떨어졌잖아요. 금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얘기들은 나오는데 지금 당장 그래서 떨어졌으니까 약간 반등 생각하면서 들어가야지 하기에는 좀 무리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궁금해지네요. 앞으로 금의 향방에 대해서 이게 또 정말 과거에는 엄청난 하나의 투자 대안이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조금 강하게 올라가는 자산들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한 1, 2년을 보냈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줄었었거든요. 다시금 강하게 회복을 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각 이슈에 대한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이 이제 뭐 주식 투자 다시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한 최악은 맛본 것 같아. 네. 좋아질 거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한 2달 정도 거래 정지가 좀 있었죠. 근데 물론 다들 이제 상장 폐지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어찌되었든 뭐 이런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가던 것 자체가 불명예라고 생각하고 있고 참 그 사이에 여러 이슈가 좀 있었죠. 항공주들, 여행주들 네. 어떤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다가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재확산이 되면서 또 최근에 조정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뭐 에어부산, 뭐 아시안 IDT 뭐 일단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이 나와서 네. 근데 물론 큰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큰 조정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라서 우리나라 증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봤을 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거래가 재개됐다는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것은 잡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확신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다시 좀 소비주들이 네. 어저께도 많이 올라왔듯이 항공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 기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래가 재개가 돼서 오늘 뭐 급등을 해버린다. 네. 뭐 한 15%, 뭐 20%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솔직히 투자 매력은 없겠죠. 한 발 뒤로 좀 빠져야 네, 되죠? 한 발 뒤로 예. 빠져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증시가 어쨌든 어저께 뉴욕 증시가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출발을 한다라면 한 번 정도는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재개는 하지만 2,500억 네. 하반기에 유상증자 얘기가 이제 그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유상증자 하냐의 차이뿐이지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이 이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탄력도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면 저라면 아시아나항공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안 IDT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안 IDT도 조금은 좀 주목해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나 IDT에 대한 매력도를 강조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얘기해 줬고 실적으로만 봐도 아시아나항공은 2분기에 흑자 전환이 네. 예상되는데 뭐 LCC야 여전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 매력도는 당연히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좀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에 따라서 매수 가능하냐 아니면 한 발 뒤에 빠져서 조금은 관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흐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저희가 부품주에 대해서 연속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부품주들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어떤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품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뭐 어제 관련한 애플과 관련한 네. 뉴스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했고 요즘에 급등 흐름이 부품주들의 급등 흐름이 워낙 크다 보니까 덜 오르는데 매력적인 거 찾기가 좀 많이 바빠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 계세요? 애플이 이제 그저께죠. 뭐 그저께 이제 초도 물량을 20% 늘리겠다 소식이 나와주면서 뭐 LG 이노텍이든 뭐 관련된 연관성 있는 기업들이 대거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미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전부터 꼭 애플 관련된 건 아니겠지만 애플하고 조금 더 협력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아무 이유 없이 한 시장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월 달부터 스물스물 올라왔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게 한 두 달 됐죠? 네, 한 두 달 전부터.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20만 원 이탈하면서 이거 추세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다가 어느 순간 25만 원대까지 확 올라왔고 특히 디스플레이 쪽이 좀 많이 올라왔었죠. 뭐 덕산 네오록스든 애플하고 좀 연관된 기업이 올라왔는데 그때 올라오는 이유가 하반기에 애플이 지금도 실적이 좀 나쁘지 않지만 하반기에 애플이 신제품 출시를 하는데 부품 수요가 좀 더 많을 것이라는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나오면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또 먼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애플이 공식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미 부품사들은 그 전에 미리 주문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가는 이미 좀 알고 있었다. 시장에서는 뭐 확신은 없었지만 어찌되었든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주가에 좀 녹아들었다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그 폴더블 폰이 3가 이제 좀 더 빨리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 또 내년에 갤럭시 시리즈를 초기 한두 달 또 일찍 출시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애플뿐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출시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계속 경기 회복 모멘텀, 그러한 것들이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한테 고마운 거지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런 이슈 때문에 네.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뭐 하웨이를 필두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물론 애플이 상당 부분 가져가지만 삼성도 많이 가져가고 있다. 또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영향을 끼친다라면 관련 부품주들 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급등한 종목을 또 볼 것이냐, 아니면 기대감이 있는데 좀 덜 반영된 기업을 볼 것이냐라면, 일단 저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덜 오른 기업들 중에서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G폴드가 드디어 이제 펜을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좀 있고, 특히 PCB 관련해서 매출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최근에 보시면 주가 흐름 다시 그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 그러니까 고점 돌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보신다라면 LG 이노텍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해서 광학솔루션, 카메라 모듈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번에 그러니까 갤럭시 G 폴드는 아니지만 다음 갤럭시 S 시리즈의 카메라 그 뭐랄까 예상도 네. 뭐 그거 보면 상당히 카메라 쪽에 계속해서 그 스마트폰 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광학솔루션 관련된 기업들 전 충분히 추가적인, 지금도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나 하이비전 시스템은 약간 매수 버튼 누르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요즘에 보면 가는 애들이 계속 가잖아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를 해주셨고, 방송에서 오랜만에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플렉스에 대해서도 매력도, 대덕전자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또 스마트폰 부품주와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스픽은 음식료주 얘기를 준비하셨는데, 네. 역시 두세 달 전서부터 그달 중순 말쯤 되면 항상 매번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다음 달 1일부터 뭐 오른다, 무슨 가격 오른다. 역시 이번에도 라면 얘기가 또 나왔었고, 예전에 대표님이랑도 음식료주 한번 전략을 짰던 기억이 있는데, 좀 오늘은 어떤 전략과 아이디어인 겁니까? 네, 뭐 한 두 달 전쯤에 한번 얘기를 했었고, 지금 또 이제 충분히 좀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 시점에 어저께 이제 오뚜기가 13년 만에 가격 인상을 했죠. 진짜 꾹꾹 참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작년인가도 인상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인상은 뭐 그렇게 시장에서는 뭐 소비자들이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꼴뚜기 뛴가 누구도 뛴다고처럼 이제 그러면 또 누가 또 올릴 것이냐, 뭐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을 보여주면서 뭐 옥수수 가격이든 뭐 대두든 밀가루든 이런 것이 조금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에 대한 어떤 두려움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상승은 계속해서 하반기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음식료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의 또 관심들은 이런 거에 대한 민감도, 이것을 가격 전가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거래두기가 어찌되었든 제가 봤을 땐 다음 주에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상은. 그러면 조금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어찌되었든 집에서 간편식이든 또 배달 음식이든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된다라면 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신다라면 일단은 뭐 농심, 삼양식품 같은 라면 업계니까 전 충분히 추가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심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전에는 라면이라 그러면은 겨울에만 조금 매출이 좀 높게 나오고 여름에는 매출이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특히 볶음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종류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농심 같은 경우 어저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특히 이제 추세가 농심이 좀 제일 좋았거든요. 그 최근에 오뚜기하고 삼양은 계속해서 주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심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CJ제일제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석식품, 뭐 이런 HMR 식품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가 있고 CJ제일제당도 가격 인상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실적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분할 가능성 기대감들 좀 있기 때문에 CJ제일제당도 충분히 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제분 어찌됐든 지금 밀가루 가격 이런 이슈들 때문에 라면 가격이 상승했다라면 대한제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농심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CJ제일제당이나 대한제분은 좀 부담이 덜할 텐데 농심은 좀 어제 7%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는 뭐 큰 조정은까지는 바라지 않고 한 2, 3%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제 7%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추세 흐름을 보신다라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오늘 많이 더 올라간다면 매수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 주 월화 정도 타이밍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음식료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관심주까지 이렇게 꼽아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도 좀 관심 있게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